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5, 6월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11월, 12월, 1, 2월, 3, 4월 세 번 돌았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드디어 이제 요약 정리집이라는 걸 가지고 공부합니다. 이 요약 정리집은 5, 6월 달, 7, 8월 달까지 공부할 겁니다. 7, 8월 달은 이제 문제도 풀거든요. 7, 8월 달 문제풀이 할 때 이거 옆에 놓고 이제 참고하고 이렇게 이제 수업 진행됩니다. 자, 됐습니까? 예, 그래요. 여러분들 그동안 기본서 공부했고, 그다음에 강의 노트 있었고, 이번엔 또 이제 이렇게 요약 정리집이 나왔습니다. 기본서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정리집이 편하면 요약 정리집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강의 노트에 열심히 정리했다면 강의 노트를 중심으로 하고, 두 개만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면 뭐 60점은 충분히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거 보고 갔는데 60점 밑으로 갔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기적. 아,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이건 마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앞부분 하다 보면 뒷부분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는 오늘 앞부분 공부하고 뒷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다음 주도 이게 경제론 공부하면 뒷부분에 가서 중요한 것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그래야만이 앞부분하고 뒷부분 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뒷부분 좀 한번 해보게요. 매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요.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은 공법하고 민법만 걱정하시면 돼요. 그렇지? 개론은 이거 다 50점 맞을 수 있어요. 원래 개론은 50점입니다. 모든 학원에서 개론에서 70점 맞으라는 학원 하나도 없어요. 개론은 50점. 그 민법 몇 점? 70점. 그 다음 또 민법 토요일 날도 열심히 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민법에서 70점, 개론에서 50점 이렇게. 근데 민법이 좀 어려우면 민법 65점, 개론 55점 이렇게 맞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60점 맞는 시험이다. 그 다음에요, 5, 6월 달에 처음 공부하신 분들, 5, 6월 달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도 수업 시간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따꾹따꾹 대답도 잘하거든. 그 다음에 제가 기본적인 설명 않고 가버리거든, 그냥. 그럼 자기는 모르거든요. 그럼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럼 따꾹따꾹 대답 잘하신 분들은 75점을 합격하라 하세요. 나는 몇 점으로? 62.5점을 합격한다. 그러면 되니까. 어차피 합격이니까.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다음 주 공부할 것을 내가 오늘 끝날 무렵에 어디까지 공부합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날 밤에 동영상 3, 4월에 했던 동영상 한번 듣고 오시라고요. 그러면 따라가기가 좀 편할 겁니다. 여전히 무슨 문제 위주로 공부한다?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한다. 되셨죠? 예. 그리고 토요일 날 수업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저하고 다른 선생님 오시잖아요. 다른 선생님 오시면 그 토요일 날 선생님을 많이 활용하세요. 그러면 저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설명을 조금 우리 개론 선생님한테 우리 홍 선생님한테 들었던 설명이 약간 미진했는데 토요일 날 들으면 확 다가올 수도 있고, 그 반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지금 하는 말 아시겠죠? 예. 어차피 누구한테 들었나 60점 맞으면 되니까요. 자, 이제 갑시다. 공부. 오늘은 쉬워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들어와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번 주는 쉬우니까 다 이제 좀 긴장이 해제된 상태에서, 그래 너 한번 해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그렇지? 이제 다음 주 가면 또 머리가 아프겠죠. 뭐 탄력성 나오고. 그러니까 오늘은 좀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긴장 풀고 좀 이해하고. 그다음 오후에 오늘 수업 없죠? 오늘부터는 또 오후에 수업 없으니까 좀 편하게 들어보게요. 자, 오늘은 부동산학 총론 할 겁니다. 그럼 총론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자, 책을 좀 볼게요. 처음부터. 그럼 총론은 크게 보면 네 파트로 구성돼요. 자, 책 페이지 수는 4페이지를 가면 4페이지라고 없어요. 5페이지를 펴시면 돼요. 4페이지 없죠? 4페이지 없습니다. 5페이지를 펴시고 왼쪽이 4페이지입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학의 체계가 있네. 이 부분은 거기 옆에 봤더니 22회 때, 26회 때 이렇게 시험에 출제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22회 때하고 26회 때 시험에 출제했는데,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는 출제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니까 이번 수라는 이거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3번이나 했잖아요. 1, 2월 과정, 그 다음에 11월, 12월 과정, 그 다음에 3, 4월 과정. 그러니까 이번 수라는 하지 않아요. 그럼 어디까지 가버리냐면 8페이지까지 가버려요. 역시 8페이지 없습니다. 그냥 9페이지가 있을 뿐이야. 그럼 9페이지가 오른쪽이고 왼쪽이 몇 페이지입니까? 8페이지. 자, 그럼 부동산학 총론은 크게 보면 네 파트. 첫 번째 부동산학의 체계. 이 부동산학의 체계에서는 부동산학의 개념 정의,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뭐가 아니다? 추순자가 아니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거니까 이번 수련회에서 생략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는 뭘 배우냐면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개념은 100% 시험에 출제합니다. 100%. 여기 제가 건너뛰어와 부동산의 체계는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부동산의 개념은 100% 한 문제 출제한다.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부터 가요. 자, 여기 부동산입니다.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몇 개입니까? 두 개죠. 두 개. 두 개입니다. 부동산. 토지도 부동산이고 건물도 부동산입니다. 자, 두 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할 때 부동산 활동을 한다 말은 중개 활동을 한다, 평가 활동을 한다, 투자 활동을 한다, 거래 활동을 한다, 개발 활동을 한다. 이게 부동산 활동이야. 그럼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이 부동산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몇 가지 생각을 한다? 세 가지 생각을 한다. 자, 첫 번째가 법률적 사항을 생각한다. 이걸 우리는 법률적 측면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측면을 생각하는데 이걸 이제 경제적 사항을 생각하는데 이걸 경제적 측면. 그다음에 건물의 높이, 층수, 구조, 토지의 면적, 토지의 형태 이런 것을 물리적 내지 기술적 측면 이렇게 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부동산을 바라볼 때 세 가지 측면을 생각한다. 이 세 가지 측면을 결합해서 뭐라고 합니까? 복합 측면, 복합 개념이라고 한다. 하나만 있으면 개별, 두 개 이상이 있으면 뭐라고 한다? 복합. 그럼 우리는 부동산을 바라볼 때 무슨 개념으로 바라본다? 복합 개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복합 개념이 나오죠. 복합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 뭡니까? 종합. 부동산학에서 종합이란 말이 나오면 두 개 이상이 결합됐다. 복합이란 말이면 두 개 이상이 결합됐다. 그러면 토지 하나만 있으면 개별, 건물 하나만 있으면 개별. 그럼 토지 한원이율 하나만 있죠? 개별 한원이율. 건물 한원이율, 개별 한원이율. 그럼 토지 건물 묶어서 하나로 봤다. 그럼 한원이율은 종합 한원이율 이렇게 나온다고요. 종합 한원이율. 그러니까 이 복합이란 말하고 종합이란 말하고 똑같고 반대 개념은 복합의 반대 개념은 뭡니까? 개별. 개별. 그럼 부동산을 바라볼 때 세 가지 측면을 바라본다. 그럼 무슨 개념으로 바라본다? 복합 개념으로 바라본다. 따라서 부동산학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다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졌다. 부동산 관리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무슨 개념으로? 복합 개념으로.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법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이 있냐 없냐 분석하는 거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부동산학에서는 모든 게 다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되셨죠? 예, 됐어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개념으로 갑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볼 때 복합 개념으로 바라본다. 그럼 부동산의 개념도 어떻게 나온다? 복합 개념으로 나온다. 그래서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개념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오지.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러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거의 매년 한 문제씩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뭔데? 부동산을 바라볼 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 세 가지를 짬뽕시켜서 보는 것을 말한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 말 자체 잘 나와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 나와야 돼. 그러면 복합 개념이야. 그럼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의 개념이 끝났으면 이거 하나씩 하나씩 펼쳐보자. 첫 번째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두 번째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세 번째가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 이 세 개를 결합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러면 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있는 그대로 보면 뭐라고 하는가? 부동산을 대표하는 게 토지. 토지를 있는 그대로 보면 자연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나오면 무슨 개념? 기술적 개념. 토지는 공간 덩어리다. 공간으로 보면 기술적 개념. 토지는 특정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위치. 토지는 환경이다. 환경.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되면 이건 무슨 개념입니까? 기술적 개념. 자, 경제적 개념은 자산입니다. 자본입니다. 그다음에 토지는 생산 요소입니다. 생산 요소 다른 말로 해볼래요? 생산재. 토지는 소비재입니다. 그다음에 상품입니다. 상품 다른 말로 해보세요. 재화. 재화. 토지도 사고 파는 재화죠.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온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 그러면 요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된다. 경제적 개념에서는 자산 밑에 무슨 설명, 자본 밑에 무슨 설명 나오죠? 기본서를 보면 설명이 장황했습니다. 근데 이 요약정리 보면 설명이 한 줄이나 두 줄 나오죠. 그 설명까지도 무시. 그럼 어떻게? 여기는 타이틀 다섯 가지만. 자, 이제 법률적 개념으로 가요.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좁은 의미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우리말이고 이걸 한자말로 하면 뭐라고 한다? 협의의 부동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만 나오지 협의란 말은 나오지 않았는데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계속 협의라고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걸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뭘 말하는데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민법상 부동산. 민법 99조 1항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 플러스 정착물. 이거를 민법에서는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네 가지가 똑같다고 그랬죠. 좁은 의미, 협의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럼 최근에 이 부분에 출제했던 유형 민법상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맞죠? 그게 지문이에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 또 이렇게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민법상 부동산이다. 맞습니까? 그렇지. 정착물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맞습니까? 네, 맞죠. 이렇게 출제하고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좁은 의미가 나오면 당연히 뭐가 나올까? 넓은 의미가 나오겠네. 넓은 의미의 부동산. 한자 말은 강의의 부동산. 역시 우리 시험은 넓은 의미라고 나오지 강의라고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평가사 시험에서는 강의라고 내고 있다. 그럼 우리도 강의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당연히 좁은 의미의 부동산을 포함시킬 거고 여기에 준부동산이라는 놈을 포함시킨다. 그러면 결국은 법률적 개념은 좁은 의미, 넓은 의미인데 이걸 또 디테일하게 나누면 토지하고 정착물하고 뭐다? 준부동산이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부동산이 세 가지죠. 토지, 정착물, 그다음에 준부동산 이렇게. 자, 이게 복합개념의 부동산이야. 그럼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복합개념의 부동산이 뭐냐? 법경기, 결합했다. 이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구별하는 거. 구별하는 게 가장 잘 나와요. 이 복합개념의 부동산, 부동산의 개념에서 한 문제 나오는데 이 중에서 가장 잘 나온 것은 구별하는 거.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경제적 개념. 그다음에 여기 네 가지는 무슨 개념? 기술적 개념. 그럼 법률적 개념은 세 가지잖아요. 토지, 정착물, 준부동산. 준부동산을 주면서 무슨 개념이냐고 물어봐요. 준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으로서 법률적 개념에 속한다. 이렇게 출제한다고요. O입니까? X입니까? X죠. 준부동산은 좁은 의미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부동산으로서 법률적 개념에 속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됐죠? 자, 뭐 책을 그렇게 잘 만드는 거 안 했지만 이 책은 여기 보면 양쪽 사이드에 기출 지문이 나와요. 양쪽 사이드에. 그 기출 지문은 그 바로 옆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똑같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있고 바로 옆에 최근에 기출됐던 지문. 의미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8페이지 가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 표 하나 나왔잖아요. 표. 그 바로 옆에 왼쪽에 최근에 기출됐던 거 23회 때 나왔네요. 생산 요소, 자산, 자본, 소비재 여기까지는 무슨 개념입니까? 경제적 개념. 그다음에 공장재단 환경은 경제적 개념 부동산이다. 틀렸죠. 공장재단은 이게 준부동산이거든. 그럼 공장재단은 무슨 개념입니까? 법률적 개념. 환경은요? 기술적 개념. 이런 식으로 출제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의미하셨죠? 예, 네, 됐어요. 그럼 이제 이 복합 개념 부동산이 이제 정리가 됐는데 이걸 이제 우리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정착물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준부동산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공간 알아야 돼요. 나머지 것은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물어보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토지가 뭐냐? 안 물어보죠. 토지는 땅이니까. 그러면 별도로 물어본 것은 정착물, 정착물을 정의하셔야 되고 요 준부동산도 별도로 물어봐. 그러니까 준부동산은 단독 문제 내지 않고 지문만. 그런데 정착물은 지문도 주고 단독 문제도 출제하고 그다음에 공간은 단독 문제를 출제하는데 그동안 공간이 총 단독 문제가 4번 나왔어요. 30년 동안. 그럼 최근에는 18회 때 나오고 29회 때 나오고. 그러니까 잘 나오지 않죠. 이 공간이 단독 문제로는 18회 때, 29회 때 잘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나 공간도 단독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정리를 해 두셔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토지는 필요 없고 정착물, 그다음에 준부동산, 공간 정리하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다 끝나는 거죠. 먼저 이 준부동산부터 정리하자고요. 준부동산은 개념만 나오지 단독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준부동산이냐? 준부동산은 본질이 부동산이 아니라고 그랬죠. 본질이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처럼 해주자. 법적으로만. 그것을 준부동산. 그 뭔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렇죠? 자, 이것은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동산이죠. 동산인데 핸드폰하고 달라. 핸드폰도 동산이죠. 그럼 핸드폰하고 다른데 뭐 어떻게 다르냐? 얘들은 핸드폰처럼 동산인데 등기나 등록을 해요. 핸드폰은 등기나 등록하지 않죠. 이렇게 동산인데 등기나 등록하는 것들을 준부동산이라고 해요. 그럼 준부동산은 본질은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처럼 해주는 거야. 부동산에 준해준다고요. 그래서 의제부동산, 간주부동산 이렇게 부르죠. 그럼 왜 부동산처럼 해줘야 되냐면 여기 준부동산은 토지하고 정착물이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정착물 대표한 게 뭡니까? 건물. 그럼 토지도 건물도 다 등기하거든요. 공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또
본질이 부동산이 아니지만 토지처럼 등기라든지 등록으로 공시하게 만들고 이렇게 등기 등록으로 공시수단을 갖춘다면 법적 효과를, 본질은 부동산이 아니지만 법적으로만 법적 효과를 부동산에 준한다. 부동산에 준하겠다. 준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준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는 개념 맞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준부동산이란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는 특정한 동산 등을 말한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그럼 뭡니까 있습니까? 오잖아요. 여기에 동산이고 이것만 준부동산이 아니죠. 자, 공장재단 준부동산입니다. 강업재단 준부동산입니다. 고기 잡을 수 있는 권리 어업권, 어업권도 준부동산이죠. 준부동산 종류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부동산 마무리하고 가요. 자, 준부동산은 본질이 부동산이 아닌데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여 법적 효과를 부동산에 준하는 것들을 뭐라고 한다? 준부동산이라고 한다. 자, 굳이 종류를 본다면 자동차 등 특정한 동산, 그다음에 재산의 단체, 재산의 단체를 재단이라고 하잖아요. 공장재단, 강업재단, 권리, 어업권, 고기 잡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 강업권 이런 것들을 준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가면 이렇게 물어봐요. 이 어업권을 주면서 어업권은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게 우리 시험 문제였습니다. 어업권은 준부동산이죠. 어업권은 준부동산이면 법적 효과를 민법상 부동산처럼 해주겠죠. 그럼 민법상 부동산이 토지란 말이에요. 그럼 어업권은 민법상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게 우리 시험 문제였습니다. 옵니까? 있습니까? 오. 그게 법적 효과를 부동산에 준한다. 이런 뜻이라고요. 또 이렇게 냈습니다. 공장주단 주면서 공장재단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옵니까? 있습니까? 오죠. 공장재단은 준부동산, 준부동산은 법률적 개념. 이렇게. 자, 그러면 준부동산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준부동산 종류를 외울 필요 없다고요. 그냥 자동차, 선박, 공장재단, 어업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주 준부동산인 것은, 준부동산이 아닌 것은 이렇게는 절대로 출제하지 않을 거니까. 선생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안 나와. 이렇게 안 나와. 또 손목 걸라 했는데 나와가지고 손목 걸어보면 큰일 나니까. 손목 걸으면 이렇게 걸고 있어야지. 이렇게. 손에 장을 지지 나간 사람도 여전히 잘 나오시대요. TV에 손에 장을 안 짚고 그런 말을 조심해야지. 그러시다고. 자, 이게 이제 복합개념 부동산인데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정착물하고 뭐 나왔습니까? 공간. 그럼 정착물하고 공간은 따로 공부하고 여기서 큰 틀에서 복합개념 부동산 이제 끝났죠. 그럼 복합개념 부동산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이 복합개념 부동산과 비슷한 말이 나와. 비슷한 말이 두 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오면 비교 대상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복합 부동산이라는 게 나와. 복합 부동산이 나옵니다. 그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법경기. 복합 부동산은 토지 건물이 나와야 돼. 토지 건물. 자, 이렇게 토지 있습니다. 토지 부동산이죠? 건물도 부동산이죠. 그런데 부동산이 두 개인데, 법적으로는 두 개인데, 이 부동산을 이용하고 거래하고 평가할 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토지하고 건물 묶어서 하나의 부동산으로 본다. 그게 뭐예요? 복합부동산. 토지하고 건물이 각각 거래의 객체이지만 이용활동, 거래활동, 즉 부동산 활동을 할 때 하나를 묶어서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하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복합부동산의 개념이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복합부동산에서 할 말이 좀 있어요. 좀 참으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건물. 복합건물은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복합건물은 하나의 부동산인데 두 개 이상의 용도로 이용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주상복합건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복합건물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 세 개를 구별해야 돼. 그러니까 요 복합건물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요 두 개 구별하는 거. 복합개념의 부동산 법경기. 토지 건물이 나오면 복합부동산. 됐죠? 그 다음에 여기 2번에 들어갈 거. 그 다음에 여기 2번에 들어갈 거 이제 그걸 해야 되죠. 자, 혹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감정평가할 때 원칙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원칙 세 가지. 기억 안 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시장가치 기준. 예외적으로 시장가치, 유해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법령이 다른 규정이 있는 거 이런 게 있었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현황 기준 평가. 원칙.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세 번째가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따로따로 해라. 개별평가. 그런데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면 싸잡아서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괄평가. 그 다음에 하나의 물건인데 가치를 달리한다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런 거 기억나죠? 그게 감정평가의 대원칙이에요. 자, 교재 153쪽 가봐요. 153쪽. 153쪽을 가면 그러면 이제 6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이렇게 나오죠. 그 7조를 가면 대원칙의 개별평가입니다. 개별평가고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나오죠. 그 세 가지가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2부 잘 나옵니다. 이거 잘 나왔는데 아마 여러분 시험에서 나올 확률은 약간 떨어져요. 작년에 출제했으니까. 자, 그러면 평가의 대원칙은 무슨 평가인데? 개별평가인데 그 개별평가라고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원칙.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별로 개별로 하여야 한다. 이거 나오죠. 이게 우리 시험에서 총 4번인가 나옵니다. 이 지문이. 이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7조 1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항, 3항, 4항이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야. 근데 일괄평가는 일반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을 관계 있는 경우는 일괄에 감정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일괄평가라고 그래요. 시험은 일괄에서 평가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봐요. 작년에 냈거든요. 일괄에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라고 나오면 옳은 말, 없다라고 나오면 틀린 말이 되는 거야. 자, 이게 예외야. 예외. 자, 그러면 칠판 다시 봅니다. 그러면 여기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부동산 몇 개입니까? 2개죠. 그럼 이걸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무슨 평가입니까? 개별평가. 근데 이 토지하고 건물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싸잡아서 하나로 본다. 그게 복합부동산이거든. 그럼 복합부동산을 평가할 때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2개를 싸잡아서 일괄해서 평가해야 되겠네. 그래서 복합부동산은 무슨 평가? 일괄평가가 들어가는 거지. 일괄평가. 이렇게. 의미 되셨나요?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3쪽 계속 갈 겁니다. 일괄평가 밑에가 무슨 평가 나왔습니까? 구분평가. 그러면 감정평가의 대원칙은 따로따로인데 이 건물만 보면 이 건물이 1층부터 4층까지는 상가고 나머지는 주택이다. 그게 주상복합 건물이거든. 그럼 이렇게 주상복합 건물처럼 복합 건물은 하나의 건물에서 용도가 달라지겠죠. 용도가 달라지면 가치가 달라지겠네. 그럼 가치를 달리하면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은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고 나와요. 그럼 여기 복합 건물은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이 가치를 달리하니까 평가할 때 무슨 평가할까? 구분평가죠. 구분평가. 자, 여기까지 하시면 그러면 여기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부동산, 복합 건물 비교가 다 끝나는 거예요. 자, 봐요. 그러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개념 자체를 비교할 거. 법경기 나오면 복합 개념. 그다음에 토지 건물 나오면 복합 부동산. 복합 부동산을 평가할 때 일괄 평가의 대상. 복합 건물은 평가할 때 무슨 평가의 대상? 구분 평가의 대상. 의미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비교 끝났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비교 끝나고 나서 이제 153쪽을 계속 갈 건데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원칙은 개별평가. 근데 예외적으로 세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는요.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 가치를 달리하면 구분평가. 세 번째는 대상 물건 일부분에 대해서 여기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100번지 토지입니다. 이렇게. 그럼 100번지 토지 하나의 물건이죠. 그럼 이거 전체를 평가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이 부분만 평가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 부분만 수용됐다. 그럼 이 부분만 수용됐습니다. 수용됐어요. 도시계획 시설이 저쪽돼서 여기다 도로 만든다고 이 부분을 수용했습니다. 그럼 수용하면 이 부분만 뭐 해줘야 돼요? 보상평가해줘야 돼요. 보상평가.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경우를 무슨 평가를 한다? 부분평가를 한다. 부분평가. 자, 이렇게 하죠. 토지의 일부분에 도시계획 시설이 저쪽된 경우에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는데 이를 뭐라 한다? 부분평가라고 한다. 됐습니까? 예, 그러네. 자, 그러면 제가 153쪽에 있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를 가볍게 정리해 볼게요. 원칙, 개별평가. 예외적으로 3개 나오죠.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치를 달리하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대상 물건 일부분에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셨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52쪽까지 와봐요. 152쪽 하단부에 가면 그러면 4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나오죠. 그게
첫 번째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야. 그건 감정 평가할 때는 시장 가치를 구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예외적으로 시장 가치 위의 가치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죠. 자, 그런데 어느 경우에 시장 가치 위의 가치를 구하는 것인가? 첫 번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그다음에 153쪽이라서 자, 길어요. 153쪽은 감정 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 평가액을 시장 가치 위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기니까 3번은 기니까 사회 통념상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해버려 그냥. 사회 통념상 뭐 타당하는 경우 또는 사회 통념상 필요한 경우. 그럼 이제 들어보시라고요. 감정 평가의 대원칙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그럼 예외적으로 시장 가치 위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경우가 몇 가지? 세 가지가 나온다. 첫 번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거야. 어떤 법이라든지 어떤 영을 봤더니 감정 평가할 때 시장 가치 위의 가치를 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그런 규정이 있다면 시장 가치 위의 가치로 평가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요청하는 거야. 의뢰인이 와서 요청하는 거야. 이거 시장 가치 위의 가치로 평가해 주십시오. 이제 어떤 경우냐면 자, 이 토지가 수용되잖아요. 그럼 이 토지가 수용되면 이 토지 소유자가 감정 평가사에 와서 이 토지가 수용된다는데 수용되면 가치가 얼마인가 평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의뢰인은 시장 가치를 구하는 게 아니죠. 무슨 가치? 보상 가치를 구하는 거잖아요. 보상 가치. 이런 경우에는 시장 가치 위의 가치로 평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의미하셨죠? 그다음에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장 가치 위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제가 정리할게요. 자, 감정 평가의 대원칙은 시장 가치 기준을 결정한다. 예외적으로 시장 가치 위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세 가지 경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되셨죠? 야, 됐어요. 자, 153쪽으로 와서 5번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또 여기서 원칙이 나오죠. 원칙 6조는 원칙 현황 기준 평가. 이게 원칙이야. 그럼 현황 기준 평가라고 나와 안 나오고 그 옆에 지문이 나오는 거죠. 감정 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되셨습니까? 자, 이걸 틀린 말 만들려면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대로 이렇게 한다고. 않는 대로. 그럼 공법상 제한을 받는데 받지 않는 대로 하면 그것은 현황 평가가 아니죠. 현황 평가는 있는 그대로 해야 되니까. 자, 그다음에 예외가 나오는데 예외는 조건부 평가죠. 이 조건부 평가라고는 나오지 않고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조건부 평가 가볼까요? 1번 감정 평가업자는 기준 시점의 가치 형성 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어느 경우에 그게 기억 니은 디귿. 요 기억 니은 디귿이 어디하고 똑같대요? 시장 가치 위의 가치 평가하는 경우가 똑같다고요. 되셨죠? 그렇지? 그러면 지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OX O. 그렇게 시험에 출제합니다. 의미 되셨습니까? 예. 자, 그 옆에 기출지문 한번 보고 가자고요. 기출지문 153쪽의 첫 번째 기출지문 감정 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맞습니까? 예, 그렇지. 이게 무슨 평가야? 현황 기준 평가라는 소리야. 그런데 법령이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됐어요. 자, 다시 이제 원상 들어옵니다. 지금은 공부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하다가 뒷부분이 나오면 뒤에 가서 이제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 공부하면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과 복합 건물을 다 비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나오는 원칙 세 가지를 공부했죠. 자, 첫 번째 원칙 시장 가치 기준 평가. 예외적으로 시장 가치 위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세 가지 경우. 법령이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 요청하는 경우,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는 경우. 두 번째 원칙 현황 기준 평가. 감정 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데를 평가한다. 됐죠? 그러나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느 경우? 세 가지 경우. 법령이 다른 규정. 그다음에 의뢰인 요청하는 경우,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는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 원칙 개별 평가 원칙. 예외적으로 3개.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가치를 달리하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대상 부분을 일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되셨죠? 예, 다 끝났어 이제.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원상태로 와요. 우리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세 가지를 비교를 끝났습니다. 복합 부동산 나왔습니다. 토지 건물. 그다음에 일괄 평가. 복합 건물 나왔습니다. 그러면 구분 평가의 대상이 된다. 가치를 달리하면 구분 평가 대상이 된다. 그러면 다시 이제 이쪽으로 오지. 이쪽으로 와서 우리는 여기 정착물 공부하고 공간 공부하면 그러면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이제 다 끝난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정착물 공부하러 갑니다. 흘러가는 모습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정착물 공부하자고요. 수업 시간에 했던 것 위에 것들이 나오면 아, 이런 것이 나왔네 그러면서 그냥 잘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했던 것만 맞춰도 70점이 아니라 90점까지 맞출 수 있어요. 자, 이제 선생님 그게 생각이 안 난다니까 생각을 내봐. 시험장 가서 생각 안 난다 하지 말고 잘 생각을 하라고. 그러면 시험장에서 잘 생각하는 방법은 머리를 맞게 한다 그게 아니에요. 자주 중얼중얼 해봐야 돼. 자주 되새김 해봐야 돼. 자주 반복을 해야 돼. 그러면 시험장 가서 스스로 막 떠오르지. 근데 얼추 알고 가면 시험장 가면 막 헷갈려. 근데 막 이렇게 헷갈려서 머리를 떠올리려고 하면 옆에서는 다리를 계속 떨고 있어. 그렇지 않으면 다리를 떨지 않으면 껌 씹은 사람 있어. 딱딱딱딱. 그렇지 않으면 볼펜으로 똑딱똑딱 하고 있어.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시험만 보러 온 사람이야. 공부 안 하고. 실제로 그게 대부분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까지 남자들이야. 남자들. 여자들도 별로 없어. 대부분이 그 정도의 나이에 남자들이 그렇게 온다고요. 그냥 참가하는데 의미를 두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도 1차 시험 보고 나서 굉장히 심적 갈등이 심해. 그냥 갈까? 2차까지 보고 갈까? 그냥 가지 뭘 갈등을 해. 1차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또 2차까지 보겠다고 여기서 전화해서 야, 좀 이따 소주 먹으면 안 돼. 막 그래요. 자기가 뭐 결혼해서 몇 개 맞으니까 맞출 것처럼 이미. 느낌이 좋지. 한 서너 개 아니까 다 한 것처럼 느껴지지. 여러분들 문제가 좀 쉬우면 다 맞춘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 채점 오면 57.5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분도 그렇게 느끼는 거야. 이렇게. 자,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라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뭐라 하면 싸우니까 감독관한테 저 좀 시켜주라고. 그럼 감독관이 그렇게 시켜주는 거야. 또 하나 시험으로 갔는데 이상하게 감독관이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옆에. 그럼 내가 이 시험 보고 있는데 감독관이 서서 다른 데 본 게 아니라 내 시험지만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면 이상하게 문제를 못 풀어. 그러면 가시라고 하면 돼. 저쪽 가시라고 그냥. 나 신경 써서 거리두기 좀 해주시라고. 거리두기. 아직도 코로나는 있으니까 거리두기 해주시라고. 그쪽으로 가시라고 하면 그러면 그분이 가셔요. 근데 괜히 막 옆에 있으니까 막 신경 쓰여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3번도 2번이라고 막 동그라미 하고 막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자, 이제 정착물 갑시다. 정착물은 토지나 건물에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것을 정착물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정착물의 개념에서는 항구적 의도가 있다 그러면 정착물. 임시적, 일시적이다? 정착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착물의 개념에서는 시험에 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정착물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2번, 토지 정착물. 그럼 토지 정착물은 토지에 달라붙어 있는 것을 뭐라 한다? 토지 정착물인데 어떻게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항구적 의도를 가지고 고정적으로, 계속적으로 항구적 의도를 가지고 달라붙은 것을 토지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토지 정착물에서 또 가장 중요한 말, 토지 정착물은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 어떻게 두 개로 나눠집니까? 독립 정착물이라는 게 있고, 종속 정착물이라는 게 있다. 자, 이 두 개로 나눠진다. 자, 이 말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4번 나왔어요. 토지 정착물은 독립 정착물과 종속 정착물로 나누어진다. 4번 되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토지 정착물을 지금부터 이제 그림 그려보게요.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토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 한 70년 됐습니다. 거기다 건물 지었습니다. 건물 이렇게. 건물도 70년 됐습니다. 그리고 울타리 만들었습니다. 울타리, 돌담, 담장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이 흘러가게 인공적인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국어. 그럼 이 토지에 정착물 몇 개 있습니까? 5개. 5개. 자, 첫 번째 건물. 요 건물이 70년 됐거든요. 정착물. 그럼 건물이랑 않고 주택, 정착물, 공장, 정착물, 학교, 정착물. 학교는 두 가지가 있죠. 그냥 학교하고 교도소하고. 그렇지? 그럼 교도소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이 정착물. 그렇지? 뭐 교도소가 정착물이야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자, 그런 개념이죠. 자, 그다음에 여기 돌담 정착물인가요?
돌담 정착물. 돌담 정착물, 울타리 담장이라고 하죠. 포장 정착물. 그죠? 여기 수목 나무 정착물. 여기 국어 정착물. 그러면 이 토지 위에 1333번지라는 토지 위에 정착물이 몇 개 나왔습니까? 5개. 5개. 근데 이걸 나눈다. 독립정착물하고 종속정착물. 독립정착물도 정착물이고 종속정착물도 정착물입니다. 독립정착물은 토지하고 독립됐다. 토지하고 별개다. 그게 독립정착물. 그럼 이 독립정착물은 토지에 붙어 있지만 토지하고 별개니까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토지하고 별개다. 그래서 이 독립정착물이 대표한 게 건물이죠. 그 다음에요, 명인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이죠. 그 다음에 등기된 임목,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독립정착물이다. 여기 있는 거, 이 세 가지 정착물입니까? 정착물이죠. 성격이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된다. 그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된단 말은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럼 토지하고 별개의 거래 대상이 된다. 토지하고 별개의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다. 토지하고 별개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되셨죠? 그럼 얘들은 토지하고 별개니까 토지하고 별개로 다뤄지니까 공시해야 되겠죠. 토지하고 별개로 등기, 아니 건물, 토지하고 별개로 등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명인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명인방법이 공시수단이잖아요. 등기된 임목, 등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독립정착물은 토지하고 별개의 공시수단을 갖는다. 되셨죠? 이렇게 다 할 필요 없어요. 독립정착물은 여기 있는 거 세 가지 등인데 또 몇 가지 있는데 이 세 가지하고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토지하고 별개의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끝나요. 자, 종속정착물.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이죠. 정착물인데 토지에 정속돼 있단 말은 토지의 일부분이라는 소리입니다. 여기 건물 정착물이고 나머지 4개 다 정착물인데 근데 나머지 4개는 정착물인데 토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토지하고 다른 물건이 아니다. 토지의 일부분이다. 그걸 종속정착물. 그러면 종속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분이다. 토지의 구성 부분이다. 됐습니까? 예, 그러네. 자, 그러면 여기 종속정착물 해당되는 거 나무, 그다음에 돌담, 울타리, 제방, 국어, 뭐 다리, 교량 많이 있죠. 그러니까 자, 얘들은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칩니까? 당연히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친다. 내 이 종속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분이다. 토지의 구성 부분이다. 토지 구성 부분이다. 토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토지의 일부분. 그러면 토지 소유권은 이 토지의 구성 부분, 토지의 일부분에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래서 이렇게 냈잖아요. 토지 소유권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착물에도 미친다는 냈습니다. 이 종속정착물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착물이죠. 그럼 토지 소유권은 독립정착물에 미치지 않고 종속정착물에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럼 토지 소유권은 종속정착물에 미친다는 얘기지 않고 토지 소유권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착물에도 미친다. 이렇게 출제한다고요. O입니까? X입니까? O. 뭐 또 X야. 너 엿먹으라는 소리야 지금. O지. O잖아요. 다시. 토지 정착물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착물에도 미친다. 그러면 종속정착물에도 미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옳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출제한 사람들은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 정착물은 종속 정착물은 미친다 하면 될 텐데 그것을 꼬아서 출제하잖아요. 인생이 꼬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죠. 자, 이게 종속 정착물입니다. 그럼 종속 정착물은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죠. 그럼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 돌담만 별도로 거래 대상이 된다? 이런 거 없잖아요. 담장만, 나 그 담장 사고 싶어. 미친 거지. 그 담장 살려면 뭐 토지도 사야지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담장만 돌담만 별도로 거래 객체가 되지 못한다는 소리죠. 왜? 토지의 종속도 있으니까. 그럼 1333 사야지. 실제로 제가 여기 우리 어머님이 여기 살고 계시는 건데 실제로 여기 보면 동백나무가 많아요. 동백나무 그 하나의 자랑거리인데 동백나무 제가 어렸을 때 산에서 동백나무 몇 개 심어놨는데 그 뒤로 어머님 아버지가 차라리 그러면 예쁘게 만들자 그래서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동백나무. 그래서 이 동백나무가 참 부럽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동백나무 사고 싶은 사람은 사세요. 그렇지? 1300상본지를 다 사야 돼. 그럼 동백나무 다 사가는 거니까. 이렇게. 자, 그럼 이제 토지 정착물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토지 정착물에서는 두 개 나눈다는 거. 이렇게 나눈다는 거. 그러니까 내용까지 다 설명했습니다. 그럼 여기 봐요.
이 정착물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이 두 가지 나눈다는 거. 토지 정착물 두 개 나눈다는 게 가장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 정착물, 토지 정착물 두 개 나누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시험에 출제하는가? 이 두 개로 나눈다도 나오고 그다음에 좀 더 발전된 형태도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토지 정착물은 여기서 끝나는 거야. 토지 정착물은. 그리고 그 이제 책을 한번 볼게요. 책. 자, 책 보면 9페이지 가면 토지 정착물의 구분 유형 나왔죠? 독립 정착물, 종속 정착물 설명했죠. 자,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기출 지문이 그 부분에 있지 않고 여기 이제 8페이지 가봐요. 8페이지. 8페이지 가면 그러면 기출 지문이 몇 개 나왔습니까? 4개 나왔는데 밑에서 2개. 자, 그럼 밑에서 두 번째 토지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된 것은 없다. 이게 29회 지문이거든요. 뭡니까 있습니까? X죠. 토지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게 무슨 정착물? 독립 정착물. 독립 정착물.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꼬아서 출제하고 있죠. 좀 꼬아서. 자, 그 밑으로 갑니다. 25회 때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국어,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 권원에 의하여 타인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토지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틀렸거든요. 국어는 토지 정착물인데 토지하고 독립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러니까 국어가 빠져야 되죠. 그러니까 국어가 빠지면 옳은 말이야. 그러면 봐봐요. 건물, 독립 정착물이죠.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독립 정착물이죠.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 독립 정착물이죠. 권원에 의해서 타인 토지에 재배하고 있는 토지는 농작물은 그런 토지하고 별개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독립된 걸로 볼 수 있다고요. 근데 국어는 독립 정착물이 아니라 무슨 정착물? 종속 정착물이야. 그러니까 그 지문에서 국어가 빠져야 한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하고 있다. 자, 이제요. 다시 그쪽으로 와서 거기 3번 정착물의 구분 기준 나왔죠? 얘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착물의 구분 기준은. 자, 잘 나오지 않는데 이 정착물의 구분 기준까지 하면 정착물이 다 끝나니까 이 구분 기준까지 다 끝내버리게요. 자, 이제 정착물에서 세 번째 정착물의 구분 기준입니다. 세 번째는 구분 기준.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에 뭐가 달라붙어 있는데 그게 정착물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 자, 정착물인지 아닌가 보자는 소리입니다. 첫 번째 부착 방법을 보면 돼요. 부착 방법. 부착 방법이 어떻게 부착되어 있는가. 그 부착 방법에 따라서 정착물로 취급하는 것도 있고 취급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 부착 방법 볼 때 제가 화장실 생각을 하겠잖아요. 그럼 화장실에 가면 수도꼭지도 붙어 있고 세면대도 붙어 있고 변기도 붙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보라겠잖아요. 그럼 어떻게 부착되어 있는가 보기 위해서 분리 제거한다. 그래서 분리. 자, 그러면 이제 분리 제거하자고. 분리 제거. 뜯어보자는 소리죠. 수도꼭지를 화장실 벽에서부터 뜯어내자. 분리 제거하자. 이 분리 제거할 때 모습이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건물에 물리적 손상을 가져온다. 손상. 그러니까 건물에 홈이 파였다. 이러면 무조건 그것은 뭐다? 정착물이다. 또는 물리적 손상이 없다 하더라도 기능이라든지 효용의 감소를 가져온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뭐다? 정착물이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뭐다? 정착물이다. 정착물. 물리적 손상이 있다. 기능 효용 감소 가져왔다. 그러면 정착물. 근데 반대인 경우 물리적 손상 없고 그리고 기능 효용 감소도 없이 분리 제거할 수 있다. 그러면 정착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럼 뭘로 본다? 동산으로 본다. 동산으로 본단 말은 건물과 별개로 보겠다는 소리죠. 이거 봐요. 건물로부터 분리 제거했더니 건물에 물리적 손상을 가져왔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수도꼭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수도꼭지는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 근데 수도꼭지가 건물에 달라붙어 있으면 정착물이지만 수도꼭지를 파는 건축 설비 가게에 있다면 그것은 정착물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된 거지. 자, 물리적 손상 없지만 기능 효용 감소를 가져왔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형광등. 이 형광등을 분리 제거할 때 건물에 어떤 물리적 손상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능 효용 감소를 가져오죠? 그럼 정착물. 2번. 물리적 손상도 없고 그리고 기능 효용 감소도 없다. 그러면 정착물로 보지 않죠. 동산으로 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액자, 거울, 그림, 달력 이런 것들은 물리적 손상 없이 분리 제거할 수 있죠. 액자 없다 하더라도 달력 없다 하더라도 거울 없다 하더라도 건물의 기능 효용 감소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정착물로 보지 않고 동산으로 본다. 자, 그럼 이렇게 디테일한 게 잘 나온 게 아니라 물론 이 자체가 잘 나오지 않지만 디테일하게 잘 나오는 게 아니라 부착 방법은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다. OX? O. 이제 이걸 내는 거야.
부착 방법은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다. 부착 방법이 여기 1번처럼 부착되어 있다? 그럼 정착물. 2번처럼 부착되어 있다? 정착물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지문 나올 수 있어요. 부착 방법은 구분 기준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물리적 손상 유무는 물리적 손상 있냐 없냐는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 될 수 있다. OX? O. 됐죠. 자, 두 번째는 자, 물건의 성격. 여기서 물건은 건물에 달라붙어 있는 물건이죠. 그럼 건물에 달라붙어 있는 물건의 성격이 처음부터 건물의 특정 위치, 특정 장소에 맞게끔 갖다 붙였다. 그러면 그것은 항구적 의도가 있다. 그러면 정착물. 여기 물건의 성격 설명하면서 제가 창문틀 이야기하거든요. 이 창문틀은 이 건물에 맞게끔 갖다 붙였거든요. 저 앞에 건물 창문틀하고 이 건물 창문틀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창문틀은 이 건물에 맞게끔 갖다 붙였다고요. 그러니까 그 물건이 성격상 특정 위치, 특정 장소에 처음부터 맞게끔 갖다 붙여버리면 그것은 항구적 의도가 있다. 그러면 정착물. 자, 별로 중요성이 없습니다. 세 번째, 부착 의도, 설치 의도입니다. 설치 의도가 임시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한 달 동안만 설치한다. 그러면 정착물이 아니죠. 항구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정착물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설치자. 설치자는 누가 설치했냐 그 말이에요. 이걸 당사자의 관계라고 그래요. 그럼 집주인이 설치했다. 임대인이 설치했다. 그럼 당연히 정착물이죠. 그런데 임차인이 설치했다.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 임차인 정착물 그랬죠. 그럼 임차인이 설치했으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만 설치할 목적입니다. 그러면 설치 의도가 항구성이 없죠. 그럼 임차인이 설치했으면 원칙적으로 정착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뭐로 본다? 동산으로 취급하는데 당사자끼리 약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약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저 블라인드가 임차인이 설치한 대표적인 물건이거든요. 그 블라인드는 원칙적으로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동산으로 본다. 누구 거다? 임차인 거다. 근데 약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저거 설치하고 두고 가겠다. 이렇게 하면 항구적 의도가 있어서 임차인 정착물도 정착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건물 사고 팔 때 정착물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 그러면 그 물건은 건물과 함께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됐습니까? 예, 그러네. 자, 9페이지 사이드에 그 확인 지문도 있고 기출 지문도 있습니다. 확인 지문 가운데 사이에 확인 지문 2개 사이에 기출 지문이 하나 나와요. 임차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이다. OX, X. 그 밑에 확인. 매도인과 매수인 관계에서 정착물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뭘로 본다? 정착물로 간주되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의미되고 있습니까? 예. 자, 여기까지 하면 그러면 여기 우리 부동산의 개념, 복합 개념 부동산에서 요 공간 빼고 다 끝났습니다. 공간 빼고. 자, 고생하셨어요. 저와 함께 10분 쉬었다 공간부터 이어서 합니다.